여러분 안녕하세요. 원정원입니다. 여러분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책을 쓴 저자의 창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요즘에 글을 쓰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와닿는 말이 많더라고요. 빅매직이란 책인데 이 책을 보다가 제가 직업 그리고 일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계신가요? 사랑이라는 것 자체도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연인 사이에도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랑 그 느낌이 천지 차이라고 하잖아요. 전 이 이야기가 일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일을 사랑하고 말고가 어디냐,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. 그것도 맞아요. 저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있거든요. 그런데 직업, 일이라는 게 꼭 나를 먹여 살려주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가장 많은 우리에게 딜레마를 안겨주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의 주제인 잘하는 것을 할 거냐, 좋아하는 것을 할 거냐.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? 저도 대학생 때 내가 잘하는 일이 뭐지? 이걸 못 찾아서 막 침대에 엎드려서 막 엉엉 울고 그랬거든요. 20대에 내가 뭘 잘하는지 아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? 그래서 저는 그때 세운 해결책이 뭐였냐면 여러 다리를 걸치는 거였어요.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여러 곳에다가 손을 막 대보는 거죠. 20대 때는 이 문어발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. 그런데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. 조금 해보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라고 싶을 때는 빨리 손절을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일이 하다 말다 이렇게 계속 되더라고요. 윗세대들이 보면 쟤 좀 끈기 없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때는 스스로 뭔가 빨리 찾아서 뿌리 내리고 정착해서 내 일을 빨리 뭔가 키워나가는 그런 마음이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와서 내가 그 일들을 사랑했었나?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제 성격상 저는 종종 화려한 겉모습을 보고 뛰어드는 일이 잦았거든요. 어떤 면을 보고 의사도 와 사람 고치는 게 저렇게 멋있구나.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일,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야 라면서 피하기 바빴어요. 그런데 빅매직이라는 책을 보면 광고 아니에요? 당신은 그 일에 따르는 가장 불쾌한 측면까지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차고 넘치는 열정을 가졌는가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 이 불쾌한 측면을 고약한 샌드위치라고 표현을 한 거죠. 그래서 당신은 고약한 샌드위치를 먹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? 이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안 좋은 면까지 내가 감당할 자신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.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그 일이 너무 멋있고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점점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힘든 일이 수반되기 마련이에요. 그것까지 견딜 용의가 있어야 그 일을 사랑하는 거라고 합니다.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 입덧 등의 고생을 안고 가는 것처럼 세계 여행할 때 소매치기, 인종차별 이런 거 다 위험을 안고서라도 가는 것처럼 말이죠.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보면 극중 에밀리가 자기가 너무 일이 힘들고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I love my job, I love my job 이렇게 얘기해요.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는 그 일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죠. 그래서 그런 면들을 다 감수하는 사람이 일을 오래 하는 사람이고 좋은 모습, 그 직업에 대한 성공한 모습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 일을 빨리 때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제가 광고회사를 그만둔 것도 그 일을 좋아하긴 했어요. 뿌듯하고 뭔가를 성취하면 너무 기분 좋고 이게 일하는 맛이구나 라고 했지만 그 일을 새벽까지 해야 했고 주말이 없었고 광고주의 압박을 많이 견뎌야 하기도 했고 내 시간이 없었고 그런 샌드위치는 제가 별로 먹고 싶지 않았나 봐요. 좋아는 했지만 사랑하진 않았던 거죠. 그런데 아직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그 일을 정말 사랑한다고 해야 될까?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걸 참고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게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. 제가 라이브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글을 쓰는 게 재밌는지 몰랐어요. 첫 책은 완전 혼돈의 카오스 속에서 책을 썼죠.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른 채 막 그냥 쓰고 막 고치고 그랬죠. 막상 냈는데 생각보다 책이 많이 안 팔린 거예요. 낙담을 좀 했죠. 처음에 책 내시는 분들은 다 책이 나오면 정말 잘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해요. 그냥 내면 알아서 다 사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막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고 인쇄도 많이 들어와서 막 한 1년치
먹고 살 돈 되겠지?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. 출간했는데 내가 인스타그램도 안 한다? 유튜브도 안 한다? 아무것도 안 한다? 하면 하루에 한 권 팔릴까 말까 한 날도 진짜 부지기수입니다. 그런데 안 팔렸다고, 첫 책이 안 팔렸다고 여기서 멈추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. 책이 가져다주는 성공만을 본 사람이죠. 사실 처음에 냈다고 내가 이 일을 사랑하냐 안 하냐 모를 수도 있죠. 그래서 두 번째 시도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.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두 번째 책을 쓰게 됐어요. 첫 번째 책보다는 더 잘 익은 과일 같다라는 평을 받았고,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 입장에서 보기엔 제 성공이 아주 작아 보일지라도 저는 이만하면 나는 나에 있어서 성공을 거뒀다라고 생각할 만큼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. 아직 책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 정도의 단계는 아니어서 제가 다른 일을 해야 하지만 어느새 세 번째 책을 또 구상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어요. 그리고 참고 자료를 막 찾아보면서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너 이 일을 진짜 사랑하는구나. 세 번째 책이 절 먹여 살려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.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쓰고 싶더라고요. 그리고 창작이라는 건 내가 이걸로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. 이렇게 밀어붙이는 순간 창의력은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. 책을 2번, 3번 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도 안 되고 내가 먹여 살 만큼 돈을 벌어다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책 쓰는 걸 미워하게 돼요. 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너무 싫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글쓰기를 미워하지 않도록 다른 일들에도 손을 뻗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 와중이고,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해서 여러 문어발에서 한 2발 정도만 이제는 뻗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최근에 제 책 추천사를 써주신 금융 유튜버 델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, 그분이랑 며칠 전에 밥을 먹게 됐어요.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저보다 구독자 수도 많으시고 더 오래 해오신 분이라서 제가 유튜브에 대한 고민을 상담을 했어요. 그러니까 델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모든 영상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했을 때 반응 보고 저렇게 했을 때 반응 보고 그 반응을 보고 다시 적용해서 다시 테스트해보고, 이 테스트의 연속이라는 거예요.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고 이게 유튜브를 대하는 마음가짐이겠구나. 근데 이게 비단 유튜브만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겠구나. 저는 인생도 테스트라고 생각해요. 완성작을 내놓는 건 무리예요. 그냥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, 뭘 잘하는지, 뭘 싫어하는지 이런 걸 계속 살면서 테스트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삶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과정을 좀 즐겨야 돼요. 감사해요, 델님. 그럼 여러분,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궁금한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러면 다음에 또 이야기해요. 안녕.